세강자 이준수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수백 통의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알려진 의문의 남성, 지난 20일 충주의 한 농막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2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맨발로 도주했던 그 사람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 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죠. 사실 전혀 새로운 인물은 아닌 게 그간 여러 사건에 등장해 왔었고 실제로 이전부터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의 검거, 이로 인해 맞이한 새로운 국면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1차 주포와 2차 주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모두 실형과 수백억 원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차 시기에 전주로 참여해 8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단순 인지를 넘어 적극 공모했다고 결론을 냈는데요. 김건희 관련 증거는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것 외에도 이미 22년도부터 녹취록이나 당사자 간의 메시지 내역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그 당시 수사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김 씨와 연관이 깊었던 이 씨도 무사할 수 있었죠. 이 씨를 처벌하려면 김건희를 그냥 놔둘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때 윤석열 치하에서는 이 씨가 수사를 안 받았잖아요. 네. 참고인 조사도 안 받고 네. 거꾸로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네. 김건희 씨와의 관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은 부르지도 않은 거 아니야. 네. 저는 도이치 수사팀이 봐주려고 진짜 별짓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도 됐는데 들어가서 문자를 보고 들어가서 사진을 보잖아요. 그럴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듣습니다. 그 건진 법당에서 나온 김건희 씨 휴대폰에 그 주고받은 문자만 있는 게 아니고 주고받은 사진이 있어요? 무슨 사진인데? 경치 사진이 아니야? 경치 사진은 아니고 인물 사진이에요. 인물 사진. 아니 근데 정밀화야? 내용을 보면 그 주변으로 아예 못 갔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사진을 보면? 아니 내용들과 사진들과 다른 사진이 중요해요. 사진이 중요해요? 사진이 그러면은 19금이야? 사적인 아니야. 사진이 아니고 다른 사진이야? 너무 궁금하네. 이 양반들 다 알면서도 말을 안 해주니까. 그럼 이준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최근 재판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씨는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1차 주포와도 친밀한 관계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 주식 시세 조종에 가담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를 소개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 라고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판도라폰이라고 불리는 이 휴대전화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에서 발견된 것으로 김건희 씨가 3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와 이 씨가 도이치 사건에 연계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 외에도 사적 친분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대화나 사진 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후 김건희 측은 특검의 불륜 프레임 만들기라고 비판하며 보석 필요 사유로 제시하기도 하죠. 김건희 씨는 사실 지금 구토까지 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예. 김건희 씨가 구토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은 정말 혈압이 올라가고 피똥 쌉니다. 진짜 국민들은 근데 솔직히- 열이 받아서. 솔직히 제가 조금 들은 내용에 따르면 이 문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준수라는 사람하고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세간에 알려진 그 문자 내용은 유도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은 그 문자 내용을 다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와 진짜 너무 낯이 막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사실은 그거를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준수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준수 말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제 이런 식의 문자 주고받은 게 또 있었었고요. 단순히 경제적 특수 예, 관계가 그렇지 아니라는 게 않습니다. 뛰어넘어 있다는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자기가 영부인이 될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했겠지만은 진짜 그런 개인적인 내용의 문자가 공개되니 얼마나 본인이 사실은 부끄럽고 속상했었을까. 속상하다 이건 좀 말이 잘못됐고 좀 정말 창피했을까. 그러니까 사실 구토하고 그래서 중간에 재판하다 말고 나가게 된 거 아닐까.
11월 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의 심리로 열린 김건희 씨 재판 7차 공판에서 특검 측이 공개한 문자들은 2012년 10월 5일 김 씨와 이 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었는데요.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되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다 노출시켜버리면 난 뭐가 돼? 라며 도이치는 손떼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어서 김건희 씨는 오히려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장을 합니다. 이는 이모 씨와 도이치 관련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건 물론 2차 주포인 김모 씨의 존재나 진행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말해줍니다. 김건희 얘가 진짜 간이 부었던 게 2013년 4월에 경찰에서 내사가 들어갔잖아요. 그걸 이준수가 알려주거든. 야, 도이치 지금 내사 중이야. 아, 그러네. 그러니까 누가 그래 내사 중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난 얘기하지 절대 말하지 마 이 얘기를 같아고 이제 나누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경찰 내사를 갖다가 윤석열이가 수사로 전환시키를 막아버렸잖아. 이게 그 내사 과정 중에 벌어진 그렇지. 문자구나. 그때 그런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네. 그 이후에 또 했다는 거 아니야 3차를 BW 갖고. 네. 그러네. 남편이 다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남편이. 그러니까 또 그렇지 한 않은- 거야. 그렇지 경찰 않으면 내사가 이걸 들어왔는데도 또 한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내사하는데 계속한다는 것은 예. 저거는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해? 한 번 막았잖아 이미. 그렇지. 권오수가 그걸 막으려고 권오수한테도 돈을 삥을 뜯었잖아요.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잔뜩 뜯어갖고 자기하고 같이 주가 조작하는 와중에 경찰 내사 내가 막아줄 테니까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금 좀 내. 한편 이날 김건희 씨는 특검 측의 문자 공개 이후 심리 도중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하여 잠시 휴정되기도 했는데요. 중간에 책상에 팔을 올리고 머리를 엎드린 모습을 보이다가 4시 47분쯤 휴정을 요청하더니 거의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교정 직원들에 의해 끌려가다시피 실려나갔고 이후 김 씨가 퇴정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김 씨는 11월 14일 재판에서도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제시되자 마찬가지로 건강 이상을 사유로 중도 퇴정하여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준수는 주가 조작 전과 사범에다가 세강자라는 필명으로 나름 유명한 애널리스트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증권사에 서주최한 주식투자대회에서 10회 이상 우승하기도 하고 투자 관련 책을 출판하여 여의도의 주식투자 교육기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씨가 도이치 사건 1차, 2차 모두 관여된 정황을 포착했고 특히 2차 시기 중엔 김건희 씨가 이 씨에게 계좌를 맡겼고 이 씨를 통해 도이치 주식을 팔거나 또 다른 작전주를 거래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2년 4월 20일 1차 주포인 이정필 증인신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증권 계좌에는 주식을 누가 팔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정필은 김건희와 이준수라는 사람이 판 걸로 들었다라고 명확히 답한 바 있습니다. 이후 8월 재판부가 워낙 많은 계좌를 활용한 이준수를 왜 조사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제기하자 검사는 이미 공범들을 기소한 후라 추가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죠. 하지만 10월 이준수는 법정에 나와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고 조서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합니다. 검찰이 이준수를 불러서 조사는 했지만 조서를 남기지는 않았다는 얘긴데 왜 그랬을까요? 이준수의 진술을 조서로 남기게 되면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겠죠. 이준수를 아예 그냥 수사를 대놓고 안 해버린 거죠. 아예 안 한 거죠. 아예. 왜냐? 왜 안 했겠냐? 이거 하면은 도이치뿐만이 아니고 줄줄이 김건희 저번에 또 잠깐 말했잖아요. 태광 ENC랑 이건 막 수익률이 117%까지 올라가고 뭐라도 불러서 뭐라도 하나 걸면 줄줄줄줄 그걸 엮일까봐 다 나온다 이거지. 아예 안 부른 게 아닐까? 그래서 계속 봐줬기도 했고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할 때도 미리 알고 튀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윤, 김이 다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걸 알려주는 세력이 있다. 그럼 조직적으로 검찰 내에서 그런 걸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세게 해야 되겠죠. 진짜 이러면 공소시효도 확 늘어나니까. 예. 김건희와 이 씨의 인연은 2010년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 28일 김건희는 4개의 종목을 하루에 전량 매도하고 하한가였던 태광 ENC를 사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살 수 없었던 하한가 680원에 사서 740원에 팔면서 하루 만에 2천만 원을 벌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도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하루 만에 1,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태광의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는 서울 남부지검이 NSN 주가 조작을 수사하면서 제보자가 이준수를 핵심 인물로 지목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7년 5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뒤 수사관이 수사를 꺼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를 보도한 매체는 이 당시 김건희 씨가 NSN 주식 3,430주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지검장이 되자마자 김건희 씨는 NSN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이는 훗날 재산신고 현황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준수 씨가 20일 검거되었고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은 김건희를 지키려 했고 그 덕에 덩달아 기소되지 않았던 그가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벌써부터 특검에게 다 진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그 자기가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음주를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음주 단속에 걸리니까 딱 거기다가 대고 나 김건희랑 친한 사람이야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스스로 했다는 걸 보면 반부패 유보에서 수단 사건이 오늘 기소가 안 돼서 나왔어. 너무 기뻐서 술을 마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자신이 그 김건희라는 사람의 후광을 입고 얼마나 자기가 이제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또 도망다니면서 되게 이제 비굴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결국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불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불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과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한다면 이 사람은 되게 지금 속상해하고 있을 거예요. 괜히 내가 여겨가지고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많이 나올 거다. 수사만 제대로 하면 나온다. 이 씨와의 문자가 재판장에서 공개되었을 때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전해진 김건희 씨. 과연 어떤 숨겨진 사실들이 있어서일까요? 지금 이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에도 계속 새로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많은 제보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 많은 요즘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와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